네, 안녕하세요. 린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리얼 이펙트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언리얼을 하면서 이펙터는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되나라는 구성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2006년도에 아토믹 스튜디오라는 이름 없는 스타트 멤버는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처음 뽑은 직원이죠. 네. 그래서 원화로 취업을 했고 한 달 만에 모델링 해보라고 해서 모델링을 하고 한 달 만에 애니메이션 하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펙트가 없으니까 이펙트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펙트가 이제 나중에는 점점 굳혀졌고요. 애니메이션과 이펙트를 주로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직과 이직 할 때마다 계속 이펙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리얼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언리얼 대표 경력을 얘기 드리자면 언리얼 3로 개발된 블레스 온라인이 있습니다. 네오위즈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언리얼 4로 개발된 던파 후속작,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로 내려간 오버킬이라는 네오플의 후속작이 지금은 되었죠. 예전에는 넥슨 코리아의 신규 개발팀 일때 제가 들어가서 파트장을 했었고요. 언리얼 4 그 다음에 제주도는 저는 못 내려가서 언리얼 4 어센던트 1 팀에 가서 이펙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언리얼을 하면서 여기 뭐 이직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언리얼로 이제 취업생도 계실 텐데 언리얼 하는데 도대체 언리얼의 엔진 전망을 보면서 이 언리얼이 정말로 각광받고 얼마만큼 시장에서 통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언리얼 프로젝트의 이펙터는 뭘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 있는 건지 감을 잡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리얼 이펙터라면 블루프린트 활용성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블루프린트 활용성에 넣어 봤습니다. 자, 언리얼 전망은 어떤가? 에픽게임즈가 27년 이상 되었고요. 게임도 만들지만 지금 우린 대부분 다 엔진 개발사로 인식을 하고 있죠. 언리얼 엔진, 뭐 유니티 엔진 상용되는 그동안의 엔진들을 생각하면 세 가지 좀 강점을 뽑아봤는데, 모바일도 1인 개발로 만들 수 있고 트리플 A급의 하이엔드 게임의 퀄리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모두의 퀄리티를 만족시키는 엔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문서에서 학습 지원이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글화 레퍼런스가 유튜브나 공식 홈페이지에 충분히 많이 있고, 요즘 세대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독학으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밑에 세 번째 빠른 프로토타이핑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게 블루프린트인데, 블루프린트는 언리얼 엔진의 혁신은 비주얼이 아니라 블루프린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모든 유저들이 다 만질 수 있게 해놨고 게임 로직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럼 그 언리얼 엔진이 과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손가락에 꼽죠. 대표 기업들이. 네, 좀 더 큰 시장에서 한번 보면 유명했던 기스 다음 기사나 누리앱이나 디스이시 게임에 떴던 내용인데요. 버닝글래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시장 조사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3D 그래픽 기술과 리얼타임 3D 기술을 체크를 했는데, 이 수요의 증가세가 여기 보시면 그냥 3D 그래픽 기술 그리고 리얼타임 3D 기술이 601%입니다. 601%라는 수치는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평균 초봉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러면
대부분 이제 시장의 흐름이 있거든요. 한국도 넘어오고 하지만 한국의 게임의 현 시장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언리얼의 엔진, 그러니까 3D 그래픽, 그러니까 그래픽 중에 이렇게 성장률 추이를 넣는데 언리얼 엔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100% 넘었죠. 그 밑에 유니티가 있고 제일 재밌는 건 여기는 증강현실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리얼타임의 게임 엔진의 대표라고 생각해요. 그 조사 내용도 2017년부터 1년 동안 10억 건 가량 채용 정보를 취합해서 한 거라서 계속 누적이 됐겠죠. 그래서 언리얼 엔진의 연봉 프리미엄이 제일 높네요. 리얼타임 3D 기술과 관련된 일자리 증가세가 601%, 수요가 높은 기술로 122% 성장할 거고, 하나로 따졌을 때 다른 직종보다 1100만 원이 높대요. 부럽다. 언리얼 엔진을 다룰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비단 우리는 이제 게임 업계에 있으니까 게임 업계에서 엄청나게 큰 성과도 거두고 있고, 지금은 뭐 광고, 영화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에서 언리얼 프로젝트로 개발을 한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냐. 일단 자금력을 보죠. 우리 자금력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모바일부터 트리플 A까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인디 개발자도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서 취업을 해서 개발을 할 때 언리얼 엔진을 쓴다는 거는 어느 정도 믿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그 언리얼, 예를 들어서 MMORPG,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MMORPG라고 하면 장기전이기 때문에 게임 개발의 규모가 커야 되고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MMO를 적어도 5년 동안은 잘리지 않고 일할 수 있겠죠. 그 자금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의 지속성, 언리얼의 대표 주자입니다. 기술의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언리얼, 저는 이제 경력에서도 얘기했지만 언리얼 3를 하고 언리얼 4를 했습니다. 운이 좋았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지속이 됩니다. 업데이트도 꾸준하고 회사도 잘 살아있고, 방문도 한 번씩 해주고, 엔진 회사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직의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계속 언리얼 프로젝트가 자금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회사들을 MMO 장르를 파악해서 우리가 이직할 때 안정권이 있겠죠. 언리얼 배우는데 유니티 가지 않겠죠. 그리고 트렌드, 그래픽 트렌드, 이제 게임 개발에 제일 중요한 게 트렌드인데, 게임 개발에서 우리가 계속 기획이 뒤엎고 아트가 계속 뒤엎는 이유가 트렌드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디아블로 3 나오면 따라하게 되고, 결국에 어떤 혁신의 트렌드를 계속 3, 4년 동안 그거를 우리가 계속 갱신할 수 없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지만 언리얼 프로젝트는 대응이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제일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엔진이고, 엔진 선두에 있고, 새 프로젝트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새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언리얼 프로젝트인데 새 프로젝트야.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받쳐져. 그러면 인싸 아티스트들이 모여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인데, 그러니까 타파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실력이 꽝꽝하면 믿음도 가고 안정감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안 그래도 힘든데 정시도 심하고, 근데 결국에는 인싸 실력이 좋으면 어느 정도 구인도 쉽고요. 프로젝트도 잘 흘러갑니다. 그런 트렌드에 좀 유리하고요. 이거는 이제 카페에서 몇 개 언리얼 구인 글을 추려온 겁니다.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했을 때 자체 엔진에서 게임브리오 갈 때 아무렇지도 않았고, 게임브리오에서 유니티 만질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유니티에서 언리얼 만질 때도 그렇게 부담감은 있지만 너무 하기 싫어 이런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언리얼을 하면서 다른 엔진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언리얼 개발자들은. 그래서 왜 다른 엔진 기존 이펙터들은 뽑질 않아요. 보시면 유니티는 그래도 뭐 이렇게 툴 뿐이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기본 타이밍 감각, 뭐 색감, 뭐 연장 하는 게 아니다. 기본적인 감각은 그거는 어디 가서나 통용이 된다.
근데 언리얼 4를 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감각이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기본에 깔리는 얘기예요. 그건 기본이고 장애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본의 연장을 쓸 줄 알아야죠. 많을수록. 네, 그러면 좋겠죠. 자체 엔진부터 유니티 프로젝트 구인은 이제 타 경험에 민감하지 않는 구인글들이 많지만 언리얼을 보시면 언리얼 4, 언리얼 4를 뽑는데 언리얼 3를 찾아요. 이어지니까 언리얼 매터리얼 제작, 언리얼 4 캐스케이드, 언리얼 4, 언리얼 4의 사용 경험 필수 이런 게 꼭 붙은 이게 이제 언리얼 뽑을 때는 꼭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리얼 그 모바일부터 트리플 A까지 그 스펙이 다양하게 개발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과 좀 연장선으로 언리얼은 스트리트 파이터 4랑 비슷해요. 스트리트 파이터 4가 어떤 게임이었냐면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2에서 유명한 옛날 우리가 오락실 가서 할 수 있는 게임, 굉장히 아재 향수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거 있죠. 소설 원작이 만화나 아니 영화로 되어서 망치는 그런 정말 원작 훼손이 심하게 될 수 있는 우려를 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스트리트 파이터 4는 이제 풀 3D로 그 향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러면서 그 옛날 아재 유저들도 받아들이고 손빠른 요즘 아이들의 유저들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잘해놓은 게 스트리트 파이터 4는 그래픽도 엄청나게 잘했지만 라이트 유저랑 헤비 유저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넣었어요. 그게 언리얼 4예요. 라이트 유저도 할 수 있고 헤비 유저면 더 고급진 걸 할 수 있는 게 언리얼 4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펙트는 더 깊은 내공의 헤비 유저일수록 언리얼에서는 무쌍입니다. 무쌍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겠죠. 쓸 수 있는 내용이. 그렇지만 기본적인 엔진의 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언리얼 5를 내다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할 거면 언리얼 4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언리얼 프로젝트의 이펙터, 그래요. 언리얼 전방을 다 얘기를 드렸고 언리얼 프로젝트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여기 이펙트 미션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이펙트 미션 언리얼과 상관없습니다. 공통된 거죠. 우리는 이펙트를 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킬의 완성, 말 그대로 캐릭터가 어떤 스킬을 쓰든 그 스킬의 마무리 완성을 짓게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배경의 완성, 환경 효과, 그러니까 오브젝트 레벨러, 그러니까 배경 모델러들이 배치만 하시는 분들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치도 하고 비율도 보고 하는데 거기에 이펙터가 꼭 빠지지 않습니다. 이펙터가 포폴도 이펙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이쁜 배경의 완성을 위해서도 이펙터가 끝맺음을 하고요. 결국엔 이 두 가지의 아트의 끝맺음, 그러니까 효과로도 아트의 효과로도 진짜 끝에 들어가지만 정말 마지막 이펙터를 넣음으로써 아트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네마틱 효과도 넣을 수 있고요. 이 큰 미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언리얼 이펙트 작업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는지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레이아웃 공유가 있고 리소스 제작을 하고 게임 적용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리소스 제작과 게임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 레이아웃 그러니까 처음 우리 누구나 레이아웃을 합니다. 정리도 하고요. 그 내용에서 잠깐 얘기하면 기획 의도에 맞게 기획자를 저는 꼭 불러가지고 제가 그린 레이아웃을 그림이든 파일이든 동영상이든 포토샵이든 꼭 편집을 해가지고 기획 문서를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레이아웃을 잡아서 팀 단위 회의가 안 되더라도 담당 기획자를 꼭 잡아가지고 컨펌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게 1차 컨펌 공유를 빨리 하면은 나중에 이제 수월하게 되죠. 그리고 이펙트 스타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작업 혼동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본격적으로 FBX 메쉬 디자인 해야 되고 텍스처도 잘 뽑아야 되고 재질 쉐이더도 잘 꾸며서 파티클 만들고, 결국에는 블루프린트도 쓸 수 있는 상황이면 블루프린트 써서 확인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게임 적용도 블루프린트로 적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2차 게임 실제로 돌아가는 거,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서 기획자와 뭐 AD, 애니메이터와 같이 컨펌 공유를 하겠죠. 여기서 퀄리티 업을 많이 합니다. 네, 여기서 퀄리티를 1차 퀄리티를 올리고 거의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퀄리티를 많이 올리고 플레이 테스트를 해서 완벽하게 3박자가 고루 맞으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서도 만들고 시네마틱에 대한 이펙트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최적화가 좀 덜 됐어. 그러면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쓰레기 파일 정리해야 돼. 레퍼런스 참조 정리해서 다 정리하고 쓰레기 파일을. 그리고 나는 아직 부족해. 퀄리티업 오픈 전까지 퀄리티업 합니다. 그리고 기획 확인, 중간에 기획 수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기획자가 얘기가 없으면 이제 넘어가는 거고 기획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과 영상,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어서 컨펌 받았고 캐릭터 스킬 같은 경우 영상을 꼭 남깁니다. 나중에 꼭 필요한 날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업무를 대충 진행을 하고 리소스 제작에는 어떤 스킬을 썼는지 어떤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텍스처는 우리가 이제 이펙트 컨셉에 따라서 뭐 손토링은 손토링을 많이 쓰고 실사는 손토링 안 쓴다 이러는데 저는 이제 손토링에 들어가는 게 기존 텍스처도 편집이 손토링으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손토링을 포함을 시켰고 저 손토링은 대부분 플로우 맵, 그러니까 맵을 꾸길 때 쓰는 플로우 맵을 그릴 때 손토링으로 많이 판단을 흑백으로 그리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우리가 노멀 텍스처와 언리얼에서는 텍스처 꾸기는 게 제일 많은 효과를 많이 쓰기 때문에 노멀 텍스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큐브맵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시퀀스 텍스처, 우리가 이제 뭐 시퀀스 텍스처는 거의 몇 가지 안 씁니다. 번개는 이제 지지직거리면서 빠르게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좀 틱틱 튀는 느낌으로 시퀀스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퀀스 텍스처를 씁니다. 네. 그래서 요 텍스처를 제작할 때 중요한 거는 손드로잉 느낌,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꾸길지 손드로잉하고 노멀 텍스처화하고 시퀀스 텍스처도 쓸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메쉬를 이제 제작을 할 때는 생각보다 메쉬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시뮬레이션으로 얻어내는 퓨 FX처럼 시뮬레이션 얻어내는, 요즘은 뭐 후디니 연결해가지고 하긴 하지만 아직 좀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쉬로 볼륨감을 많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메쉬 디자인, 맥스에서 메쉬 디자인을 해서 UV 채널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버텍스 노멀도 조정을 해서 우리가 버텍스 월드 포지션을 움직였을 때 버텍스 옵셋을 줬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또 알아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터 이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터 손에다 뭘 단다든지 추가로 뭐 구슬을 단다든지 할 때 본 구조 이해를 잘 이해해야 소켓이나 본을 더 추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SKM, 그러니까 스켈레탈 메쉬 가지고 이펙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환수 같은 경우 본 구조 이해 스킬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에는 PBR로 유명하죠. 이게 피지컬리 베이스라는 물리 기반 쉐이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빛의 작용이 이래야 할 거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추정하는 거죠. 더 자연스러운 진짜 실존에 존재하는 라이트 환경을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실적인 그래픽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 이펙터는 베이스 컬러, 러프니스, 뭐 메탈릭, 스페큘러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쉐이딩하고 블렌드 모드, 아까 재질에서는 이제 쉐이딩 모델하고 블렌드 모델을 이렇게 블렌드 모드, 트랜스루센트, 쉐이딩 모델 언닛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중요하고 오파큐, 마스크, 트랜스루센트 이 세 개를 많이 씁니다. 가끔 가다가 디폴트 먼지 같은 걸 좀 쓰고요. 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 내용을 블렌드 모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파라미터화를 시키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매트리얼 재질 같은 거 만들 때 이거를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빼서 쓸 때, 이 타일링 값을 바꿀 때 매트리얼화 해서 이걸 외부에서 갖다 쓰거나 다이내믹 파라미터로 해서 파티클에서 갖다 쓸 수 있는 내용을 이제 꼭 알아야 되고요. 그 월드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월드 공간에서 이제 그래픽을 어떻게 탄젠트 값이나 아니면은 로컬 포지션으로 변환을 해서 가져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버텍스 월드 포지션, 이렇게 버텍스 노멀을 쓸 때는 이제 버텍스 법선 정보에 대해서 잘 디자인도 해야 되고 잘 가져와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가짜 라이트 같은 경우 가져올 때 이런 식으로 법선 정보를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월드 공간으로 바꿔가지고 그림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스킬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파티클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GPU 연산이 되는 GPU 모듈이 데이터 타입이 있기 때문에 GPU를 쓰고, 이렇게 GPU 스프라이트라는 타입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U 연산에 들어가고, 이 GPU를 쓰려면 우리가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쓰는 순간 GPU 모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컬러로 대신 다이나믹 파라미터처럼 사용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매터리얼 자체가 GPU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U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고요. 다이나믹 파라미터, 이거는 이제 파티클에서 우리가 가져왔을 때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써서 어떤 파라미터를 동적으로 바로바로 조절을 할 수 있죠. 이 내용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파티클 라이트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파티클 라이트가 언리얼 이펙트를 굉장히 많이 살려주는 느낌을 많이 살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남발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미터 편집도 중요하겠죠. 이미터 편집에 대한 스킬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선 정보를 가져와서 탄젠트 정보를 월드 정보로 다시 변환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빛을 때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가짜로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파티클 이미터가 이제 꾸며지겠죠. 자, 이제 파티클에 대한 내용을 했고, 게임 적용에는 그럼 다 만들었어. 이제 게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캐릭터에는 이제 마스터 매터리얼이 있습니다. 마스터 매터리얼은 이거는 그 파라곤 캐릭터의 기디온이란 마법사를 예제로 열어본 매터리얼 컬렉션인데, 이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파라미터고 펑션의 파라미터입니다. 나중에 값들을 다 가져다가 다른 매터리얼 인스턴스로 쓸 수 있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그 마스터 매터리얼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방패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마스터 매터리얼이에요. 이걸 가지고 파라미터를 꽂아 놓고 나중에 이 내용 가지고 바닥을 찍을 때든지 손에 불이 붙을 때 그 부분을 발광시킬 수 있겠죠. 미리 셋업을 해 놓는 겁니다. 마스터 매터리얼에 이미시브 컬러 같은 마스크 맵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그 내용을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캐릭터 자체의 블루프린트에 데코레이션 이펙트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뭐 방어구를 가지고 있다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얘는 방어구가 있는 실드가 있는 놈이야. 그러면 캐릭터 액터의 아예 최초의 데코레이션 이펙트, 원래 그러니까 얘의 성격을 나타내는 지속되는 이펙트를 그냥 붙일 수 있겠죠. 실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얘는 원래 이런 캐릭터야 라는 거를 캐릭터 단위에서 붙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이펙트, 그러니까
환경 이펙트가 어우러져야 최종적으로 배경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배경이 요청하는 내용의 배경 이펙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믹이 있습니다. 기믹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에 MMORPG 말고 특수한 경우로 무슨 함정이 있어서 밟으면 벽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불꽃 화살이 내려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기믹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캐릭터에서 이제 액트에서도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캐릭터 자체 모터리얼과 액트에서 정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대부분은 페르소나에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노티파이 키 타이밍을 애니메이션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키 타이밍을 이런 식으로 넣게 되겠죠. 키 타이밍에 파티클을 넣고 키 타이밍을 정리를 하고 페르소나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키 타이밍에 대한 스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블루프린트는 이제 쓴다면 이 블루프린트 안에 컴포넌트 구성 중요한 부분이 컴포넌트 리스트 구성과 이벤트 그래프가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컴포넌트 추가를 해서 컴포넌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컴포넌트 리스트로 이렇게 쭉쭉쭉 추가를 해서 액터나 다른 블루프린트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다 이벤트 그래프에서 꾸며주는데요. 이 이벤트 그래프에서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죽음, 뭐 시작, 커스텀 이벤트 등을 다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는 한번 정의가 되면 바뀌지 않는 값을 여기다 정의를 하고요. 이벤트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이벤트 그래프에서 블루프린트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키를 맞추고 적절하게 배열 배치를 잘 하는 스킬이 필요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레퍼런스 뷰어를 잘 봐서 쓰레기 파일들을 잘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꼼꼼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실드라는 이펙트 액터가 있을 때 그 이펙트 액터는 어떤 매터리얼, 어떤 마스터 매터리얼, 어떤 스태틱이 들어갔고 그거를 어디서 쓰는 중이라는 걸 다 레퍼런스 경로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데코레이션 이펙트는 이렇게 박아버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로 예제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블루프린트, 이펙트는 다 이런 스킬들 저런 스킬들이 필요해. 그러면 블루프린트는 언리얼의 블루프린트란, 제가 생각하는 언리얼의 블루프린트란 게임 로직의 구성의 길, 그 모든 길이 블루프린트로 통합니다. 캐릭터 액터, 이펙트 액터, 심지어 페르소나 노티파이 키까지 다 블루프린트 클래스입니다.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그래서 그 블루프린트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좋겠죠. 그래야 아트에서도 기획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고 프로그래밍 내용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블루프린트는 모두가 씁니다. 다 모든 에셋이기 때문에 아트도 만지고 기획도 만지고 프로그래밍이 제일 많이 만지겠죠. 그리고 언리얼 4의 혁신은 그래픽이 아니라 블루프린트로 모든 걸, 저도 정말 게임 개발 그리고 C 언어 게임 로직에 대한 머리가 깨질 정도로 이거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블루프린트로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해도도 되게 높아졌고요. 그래서 블루프린트 사용은 진짜로 게임 로직 대부분은 블루프린트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거를 블루프린트를 아마 프로그래밍에서 쓰기 좋게 커스텀하게 코딩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블루프린트입니다. 그런 블루프린트는 더블 클릭을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깔려있으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드를 볼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블루프린트는 플레이어 액터, 뭐 몬스터, 아이템, UI 할 거 없이 다 캐릭터 스탯, 스킬 정보, 죽은 몬스터의 수, 죽은 10점, 아이템 획득 등등등 사운드까지 다 블루프린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블루프린트의
실질적으로 이제 꿈 어떻게 만들 때 우리가 재질의 노드를 처음 만났을 때랑 좀 비슷한데요. 저는 재질의 노드를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약간의 좌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블루프린트도 약간 그런 비주얼을 뽐내고 있고요. 보시면 언리얼 에디터 안에서 이제 노드 기반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게임 플레이 요소를 비주얼 스크립팅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래머 도움 없이 그래픽 유저가 해낼 수 있게 고안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펙터의 블루프린트라고 해서 재질과 비슷합니다. 쓰는 게 몇 가지로 좀 압축이 되죠. 이제 어차피 이펙터는 비주얼적으로 꾸며주지 스킬의 스탯을 바꾸는 거나 데미지를 더 주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쓰는 매터리얼과 파티클 이미터 파라미터를 통해서 여기 블루프린트에서 연결을 해서 타임라인에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파티클 이미터 말고 그냥 이펙트 액터에서 메쉬, 데칼 이런 걸 직접 끌어다가 한 곳에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이펙트를 만들 수도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사체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이 엄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서 이펙트 완성도로 완성시킬 수도 있고요. 게임 상황에서 오류를 많이 보완할 수 있죠. 우리가 플레이하기 진짜로 그 게임 환경을 어느 정도는 구현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 핀에서 실행을 하라고 제어의 흐름을 주고 그 제어 흐름 따라 노드가 쭉쭉쭉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흐름과 입력 핀, 출력 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블루프린트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언리얼 엔진 말고 기존 엔진, 자체 엔진, 겜브리 엔진, 유니티 엔진 등등이 다른 형태의 조합을 해야 돼요. 그 다른 형태들의 파일 포맷들이죠. 하드 코딩된 말도 안 되는 확장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화면 효과 쓰고 싶은데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확장자가 나오고 상태 이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추가 기술, 신기술에 대해서 다뤄야 될 파일 확장자가 다르거나 좀 복잡했죠. 이펙터는 기본 파티클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장점에서 이제 벗어나서 블루프린트는 그런 걸 다 합칠 수가 있어요. 블루프린트를 크게 사용한 그 프로젝트가 던파 후속작이었는데 블루프린트의 그 이펙터 사용 유무를 결정짓는 게 이펙터 팀장도 아니고 AD도 아니고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PD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그 사람이 자원 할당을 해줘야 블루프린트를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유롭게 해줘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었어요. 거기서는 두 가지 액터를 만집니다. 이펙터가 스킬 액터, 이펙트 액터. 근데 스킬 액터는 만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스킬 액터는 참조만 합니다. 어떤 식으로 스킬의 정보가 얼마큼 터지고 얼마큼 맞고 얼마큼 나가는지 범위를 알아서 이 비주얼로 꾸며주겠죠. 그래서 이펙트 액터에서 다 해줍니다. 파티클도 넣을 수 있고 데미지 표현도 맞은 녀석도 구할 수 있고 카메라 쉐이커 그리고 몸이 빛나는 MI 효과 데칼도 같이 쓸 수 있고요. 포스트 프로세스처럼 블러도 같이 한 곳에 넣을 수 있고 파츠도 부분별로 어떤 형태의 줄어들거나 크거나 파라미터도 여기서 비주얼적으로 모두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스킬 분사값을 가지고 그 밑에 어떻게 관한 거는 이제 기획자가 만지고 이펙트에 관한 거는 이펙터가 만지게 돼서 그 이펙트 액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이펙트 액터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하고 싶은 데칼을 넣고 카메라 쉐이크를 넣고 블러를 넣고 입맛대로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것들이 이펙트 액터에서 이제 비주얼만 위한 블루프린트니까 주요 가져다 썼던 내용들이 MI, 그러니까 마스터 매터리얼에서 파라미터 한 것들, 캐릭터 몬스터 오브젝트에 관한 특수 부위가 발광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데칼 재질의 파라미터 편집. 언리얼 4는 데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른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데칼 재질 파라미터를 편집하는 노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모듈,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클 이미터를 만져가지고 편집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만질게요.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얘도 그러네요. 예를 들면 여기서 모듈에서 파라미터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벡터 파티클 파라미터 해서 파티클 파라미터로 지정을 하고 이펙트 블루프린트에서 뽑아서 쓸 수 있죠. 이런 모듈들의 정보를.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간 메쉬 이펙트의 재질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냥 재질도 접근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블루프린트에서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렇게 협업을 하고 진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정돈이 되어 있어야 좋겠죠. 파라미터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재질을 공유해서 쓸 때 사람들의 이해도도 높여주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블루프린트를 제작할 때 비단 다른 팀원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모르잖아요. 꼭 문서화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 작성해서 파트 내 작업에서 통일을 해주는 게 블루프린트 작업 오차를 많이 줄여주겠죠. 막 발광을 해야 되는데 발광을 안 해. 그러면 여기 보면 스페이스 한 칸이 더 들어가거나 뭐 대소분자 구분이 잘못됐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던파 후속작에서 꾸며본 블루프린트 이벤트 그래프 창을 이제 스샷을 한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 구조를 보면 단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뭐 시작했을 때 타임라인으로 파라미터를 점점 크게 해준다든지 낮춘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고 끝났을 때는 점점 낮춰지는 알파가 점점 사라지는 형태로 하고 자연스레 이 액터를 삭제하라는 명령어까지 주는 그런 패턴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표를 얻어오는 내용, 그리고 그 좌표를 얻어온 곳에서 데칼을 한번 뿌려주라 라는 스폰 데칼이 있고 그걸 또 저장을 하고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어세너트 1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거기도 이펙트 언니어 보니까 이펙트 블루프린트를 쓰는데 거기는 이펙트 컴포지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이펙터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관리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블루프린트를 몰라도 기본 파티클 이펙트, 오브젝트 데칼, 카메라 쉐이크, 비식스 재질 같은 거를 넣어 볼 수 있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형태에서 그 자리에 각각의 자리가 존재했고 그 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몇 가지 형태가 계속 같이 가는 거고 이제 장단점이 있죠. 데칼 파티클 이제 이펙트 셋 컴포지트에 들어가는 것들이 파티클 이미터, 데칼, 그리고 완성된 이펙트 에셋을 적용을 하고 엘리멘터로 파라미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언리얼 블루프린트를 쓰면 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기서는 4가지로 정해서 자리를 채워주는 거고 액터는 좀 반대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과연 2가지 언리얼 4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블루프린트는 다 알아야 하는가? 근데 이거는 정말 프로젝트 바이 케이스마다 프로젝트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푸바케, 케바케. 블루프린트는 필수가 아닙니다. 몰라도 이펙트 가능하죠. 어쨌든 1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많은 대부분 프로젝트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블루프린트를 만지면 굉장히 프로그래머가 관리하기 까다롭습니다. 많이 쓰면 안 되고 기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면 좋은 무기예요. 자기 자체로 구현 가능하고 관계자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겠죠. 알고리즘을 오히려 건의하고 공유할 기회가 생기겠죠. 파트장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이펙트를 하면서 파트장까지 하겠다. 그럼 반드시 게임 파이프라인을 익혀야 되는데 학습독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다 모든 레퍼런스 뷰어를 보면 블루프린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루프린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다 이해하기가 쉽겠죠. 기획 프로그래머가 협업 능력이 당연히 올라가죠.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를 얘기하면 10가지 알아들으면 굉장히 좋겠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기획이 못 알아들을 경우도 굉장히 커요. 기획이 굉장히 블루프린트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전투 배치나 어떤 실질적으로 게임에 다 배치되는 게 블루프린트고 그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AI나 그런 것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획자도 보면은 블루프린트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블루프린트 지식에 대한 게 자동으로. 그리고 협업 가능하고 프로젝트 구조를 이해하면 게임 개발이 한 걸음 더 간 겁니다. 그 게임 개발이 제 지루하고 재미없다면 그 프로젝트 구조에 조금 더 잘 알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지식도 올라가고 애착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블루프린트는 정리하자면 몰라도 이펙터 가능. 네, 파트장 할 거고 나중에 올해 협약 능력을 올려서 게임 개발이라도 할 거라면 블루프린트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썰이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 굉장히 간혹 듣죠. 애니메이션에서는 가만히 있고 이펙터로 가능하게, 아니면은 이것 좀 가려줘 배경에서, 아니면 캐릭터 이거 안 보이게 해줘 이펙터로 꾸며줘 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어센더트 1의 닉스라는 캐릭터인데 이 게임이 15세 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가슴과 여기 사타구니 부분이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펙터로 어떻게든 가리고 15세를 받자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있었는데 퇴짜 먹고 다시 만들고 또 퇴짜 먹고 다시 만들고 퇴짜 먹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캐릭터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스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가슴이나 이제 중요 부위를 가리는데 몇 줄을 썼죠. 한 달 약간 안 되게 계속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몇 가지만 넣었는데 4-5가지가 더 있어요. 결국에는 이 갑주를 모델링 팀에서 만들어서 붙여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한 달 동안은 낭비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게임 개발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타겟을 PD나 위에 분들은 이펙터로 많이 삼아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AD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펙터는 까라고 하면 깝니다. 저는 까라고 하면 까니까. 그래서 다 만들어보고 이러면 결국에 쓰이지 않고 모델링으로 썼다는 썰이었습니다. 네, 이상 지금 제가 언리얼 이펙트의 포지션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다 드렸고요. 하고 싶은 말은 언리얼에서 과연 내가 이 게임 업계에서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취준생들 그리고 취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언리얼 이펙트로 이직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참 너무나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그 나이에 초반에 취준생으로 언리얼 4를 들어가서 여러분과 경쟁을 한다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처럼 2006년도 초반에는 게임 업계 붐이 일어서 엄청나게 취업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큰 회사 말고요. 그냥 작은 회사라도 취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작은 회사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작은 회사들도 사람을 고심고심해서 뽑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닌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점점 그 업계가 좁아들면서 고급 인력이 많이 남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큰 회사처럼 스펙이 뭐 툴도 굉장히 많이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감각도 뛰어나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저도 솔직히 자신이 있다고 말은 못해요. 제가 만약에 취업 상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백지에서 공부를 해서 경쟁을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는 취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리얼, 그러니까 대세 엔진을 꼭 배워야 나중에 이직률도 높고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은
3년 배워서 5년 쓰고 버리고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몇 년 배우고 쓰고 버리고 새로 배워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그렇게 할 거 대세 엔진을 배워서 하는 게 좋겠죠. 이제 많은 패러다임이 아직 이게 뭐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언리얼에서 다른 엔진으로 간다든지. 언리얼이 제가 봤을 때는 최장수 할 것 같아요. 계속 선점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리얼 아직 접하지 않았고 언리얼을 하실 거라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꼭 하시고 취업에도 도움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